안녕하세요. 복주머니 채널의 따뜻한 진행자, 복지혜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지인이 좋다며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선물해줬는데 정확히 언제 먹어야 하는지, 어떤 데 좋은지 잘 몰라서 며칠 그대로 두다가 결국 안 드시게 된 적 있으시죠? 또 이런 것도 있으실 거예요. 약은 약대로, 영양제는 영양제대로 많은데 이걸 한 번에 다 먹어도 되는 건지, 식전에 먹는 건지 식후에 먹는 건지 몰라서 괜히 주저하게 되고요. 그래서 못 먹고 방치해둔 영양제나 비타민, 혹시 집안 어딘가에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지는 않으신가요? 사실은 정말 도움이 되는 영양제, 몇 가지만 제대로 알고 드셔도 훨씬 건강한 하루를 보내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한 시간입니다. 의종합 비타민이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나이 들면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있다는데? 이런 질문들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영상 중반부터는 이 조합은 절대 같으면 안 된다는 정보도 나가니까요. 건강 챙기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은 20년 넘게 약국에서 중장년, 노년층 건강을 책임져 오신 현직 약사이자 시니어 건강 분야에서 유명한 전문가 김미현 약사님입니다. 약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약사로 일한 지 20년이 넘었는데요. 수많은 영양제 중에서도 우리 부모님께는 어떤 걸 드리는 게 진짜 좋을까? 늘 고민하게 됩니다. 아무거나 드릴 순 없잖아요. 잘 맞지 않으면 오히려 속이 불편해지기도 하고 약과 함께 드실 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저희 부모님께 꾸준히 챙겨드리고 있고 약국에서도 많은 어르신들께 꼭 권해드리는 영양제들만 모아서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이게 좋다는 설명이 아니라 왜 필요한지, 어떤 분께 특히 좋은지, 언제 어떻게 드셔야 효과가 좋은지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렇다면 약사님께서 실제로 부모님께 꼭 챙겨드리는 영양제 리스트도 궁금해지는데요. 하나씩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순위대로 설명드릴게요. 첫째, 비타민 D입니다. 우리나라 60대 이상 어르신 10분 중 8분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햇빛을 쬐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특히 여름엔 더워서 외출을 피하고 겨울엔 추워서 실내에만 계시다 보면 자연히 비타민 D 수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비타민 D는 단순히 뼈 건강에만 좋은 게 아닙니다. 면역력을 유지해 감기를 덜 걸리게 하고 기운 없고 무기력할 때 활력을 되찾는 데도 큰 역할을 해요. 또 우울감 완화와 인지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골다공증이나 낙상 위험이 높은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질 뿐 아니라 근육 기능도 떨어져서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생길 수 있으니 꼭 보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권장량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000에서 2000 IU 정도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검진에서 결핍으로 나왔다면 의사 상담 후 더 높은 용량을 단기간 복용할 수도 있고요. 또 비타민 D는 지방의 녹는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공복보다는 식사 후 지방이 있는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흡수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주 2에서 3회, 하루 20분 정도라도 햇볕을 쬐는 산책을 병행하시면 자연 합성에도 도움이 되고 기분 전환과 수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둘째,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대표적인 혈관 건강 영양제로 나이가 들수록 꼭 챙기셔야 할 성분입니다. 혈액을 묽게 해주고 혈관벽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줘서 심장병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뇌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고 안구 건조증이나 황반 변성 예방에도 효과가 있어 눈 건강까지 챙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오메가3를 드셔선 안 됩니다. 품질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인데요. 바다에서 추출한 원료다 보니 중금속이나 환경 오염 물질이 섞여 있을 수 있어서 중금속 테스트 통과 여부와 산패 여부를 꼭 확인하고 고르셔야 합니다. 좋은 제품은 IFOS 인증 국제 어유, 품질 인증을 받았거나 냄새가 거의 없고 캡슐이 눅눅하지 않고 맑은 황금색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식사 직후에 드시면 흡수도 잘 되고 속도 덜 불편하니 참고해 주세요. 셋째, 활성 비타민 B군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곤함이 쉽게 쌓이고 입 주변에 염증이 자주 생기거나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시죠. 이럴 때 꼭 필요한 영양제가 바로 비타민 B군입니다. 특히 활성형 비타민 B군은 체내 흡수와 작용이 빠르고 효율적이어서 노년층에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활성형이란 말은 우리 몸이 따로 변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라는 뜻으로 활성형 비타민 B군은 피로 회복과 신경기능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수면이 불규칙한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고 특히 신경통, 손발 저림, 기억력 저하 증상이 있는 분들에겐 더욱 추천드립니다. 넷째,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근육과 신경 기능에 꼭 필요한 미네랄로 나이가 들수록 다리에 쥐가 자주 나거나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생기기 쉬운데요. 이럴 때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수면의 질을 높여주고 심장 박동을 안정시켜주는 역할도 해서 불면이나 가슴 두근거림으로 고생하시는 어르신들께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은 종류도 다양한데요. 산화 마그네슘은 흡수가 잘 안 되고 변비약으로 쓰일 만큼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어요. 그에 비해 구연산 마그네슘, 글리신산 마그네슘 같은 형태는 흡수율이 좋고 위장에 부담도 적기 때문에 복용 시 훨씬 부드럽고 효과적입니다. 다섯째는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장 건강은 곧 면역력입니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약 70%가 장에 있다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요. 노년기가 되면 장내 유익균이 줄고 위산도 감소하며 소화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장내 균형이 쉽게 깨집니다. 게다가 항생제나 소염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분들은 장내 유익균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프로바이오틱스를 꾸준히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유산균은 공복보다 식후에 드시는 것이 정착률이 더 좋고 같이 식이섬유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요거트나 바나나, 귀리 등과 함께 드시면 효과가 더 좋고요. 설사나 변비가 반복되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을 줍니다. 여섯째, 코엔자임 Q10입니다. 코엔자임 Q10은 우리 몸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 때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쉽게 말해 기운을 낼 수 있게 도와주는 엔진오일 같은 역할을 하죠.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으로 약을 복용 중이신 어르신들의 경우 혈압약 중 일부가 체내 코엔자임 Q10 수치를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충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력이 떨어지고 쉽게 지치거나 가벼운 활동에도 숨이 차다면 코엔자임 Q10 부족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세포 노화 방지와 항산화 효과도 있기 때문에 60대 이후 어르신들의 활력 유지에 큰 도움을 줍니다. 이 외에도 빈혈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철분제를 뼈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칼슘과 비타민 D 조합을 함께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와, 정말 필요한 정보네요. 비타민 D는 햇볕을 안 쬐면 생기기 쉽고 오메가3는 혈관 건강을 도와주고 활성형 비타민 B군은 기억력과 기력 회복에 도움되고 마그네슘은 밤에 쥐가 나거나 잠 못 드는 분들께 꼭 필요하고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과 면역력,
그리고 코엔자임 Q10은 기운이 떨어지는 분들께 참 좋은 성분이라는 걸 이렇게 자세히 들으니까 이제야 제대로 알겠다 싶은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요, 부모님께 챙겨드릴 때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조합도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함께 먹으면 흡수를 방해하거나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조합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칼슘과 마그네슘은 서로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동시에 드시기보다는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거나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철분은 커피나 녹차, 우유처럼 칼슘이 많은 음식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아침 공복이나 식사일에서 2시간 전후로 따로 드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특히 빈혈이 있으셔서 철분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반드시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해요. 오메가3는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 지방이 포함된 식사와 함께 드셔야 흡수율이 높고, 비타민 B군은 공복에 드셨을 때 흡수도 잘 되고 활력도 더 잘 살아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비타민 B군을 드시면 하루 컨디션이 달라졌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있는 경우입니다. 혈압약, 혈당약, 항응고제처럼 영양제와 상호작용이 있는 약들도 많기 때문에 꼭 약사나 의사와 상담하시고 복용 여부를 조율하시는 게 안전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도 잘못된 조합이나 시간에 먹으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는 걸 오늘 꼭 기억해야겠어요. 그런데 약사님, 아무리 영양제를 잘 챙겨드려도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맞아요.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건 식사와 생활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드셔도 끼니를 자주 거르거나 단백질이나 채소 섭취가 부족하면 영양의 균형이 깨지기 쉽습니다. 고기, 생선, 달걀 같은 단백질 식품과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같은 녹황색 채소, 제철 과일을 하루 2끼 이상은 꼭 챙겨 드시는 것이 기본이에요. 또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잘 못 느끼시기 때문에 하루 6에서 8잔 정도는 의식적으로 드시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수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며 햇볕을 쬐며 산책하는 습관,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일상 속 활동들이 면역력과 활력 유지에 영양제보다 훨씬 큰 영향을 줍니다. 영양제는 말 그대로 보충입니다. 내 몸이 기본을 잘하고 있을 때 비로소 그 효과가 발휘되니까요. 평소 습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만약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어르신들께 딱 3가지만 영양제를 추천드린다면 무엇을 고르시겠어요? 네,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꼭 하나만 고른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순위는 비타민 D입니다. 햇빛을 쬐을 기회가 적고 뼈가 약해지기 쉬운 어르신들께는 기본 중에 기본이죠. 2순위는 오메가3예요.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고 기억력과 눈 건강까지 챙길 수 있으니 한 가지로 3가지 효과를 보는 셈이고요. 3순위는 비타민 B군입니다. 기운 없고 자주 피곤하신 분들, 입 주위 염증이나 손발저림 있으신 분들께 꼭 필요합니다. 이 3가지는 연령대와 관계없이 거의 대부분의 어르신들께 공통적으로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들이고 특히 식사량이 줄어드는 분들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챙겨야 할 필수 영양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리가 쏙쏙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약사님,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 기지개 한 번 크게 펴고 따뜻한 햇살 아래 산책도 하시고 끼니마다 한두 가지라도 단백질과 채소를 챙기시고 밤에는 편안하게 주무시려는 노력,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건강한 하루하루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하루 속에 영양제 하나 챙기는 시간을 넣어보시는 겁니다. 내 몸을 위한 마음이자 또 누군가를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비타민 D, 오메가3, 비타민 B군부터 시작하셔도 좋고, 기운 없고 지칠 때는 코엔자임 Q10, 장 트러블이 잦다면 프로바이오틱스, 쥐가 자주 나고 잠을 잘 못 주무신다면 마그네슘 마이너스, 이렇게 내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영양제는 결국 사랑을 전하는 방법이니까요. 오늘 영상이 그 작지만 중요한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약사님. 시청자 여러분, 오늘 영상이 부모님 또는 본인의 건강을 챙기시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복주머니 채널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